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포목선상에 포가 날아다니는 그 선상에는 주민이 살아서도 안 되고 주민이 훈련 중에는 지나가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70년 동안 포사격을 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사격장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도 없고요. 5km, 10km, 15km 되는 사격장에서 용화동으로 쏘는데 그 모든 포탄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알렸건만 거기에 대해 대책과 방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이 법을 발의를 하셨죠, 같이?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럼 금방은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안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좋아할 때 뭐냐면은 이 보상법을 만들 적에 발의하신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 그러면 그러고서는 그 하위법을 시행령을 만들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제가 발의하신 분들이 수원이나 화성, 오산 이쪽 그 군용 비행장이 있는 지역 지자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주축돼서 만들었어요. 이 철원군이나 인제 화천군이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려고 할 적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규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할 적에 군에 있는 공항,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여기에 준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사무장이 얘기할 적에 그 소음 측정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소음 측정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측정된 소음을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눠 가자는 등가소음이 있고 등가소음이라고 그래요. 등가소음. 이거는 이제 시간은 사격을 하는 동안에 10시간에 걸쳐서 사격을 했다. 그러면 최대 사격 시간하고 사격할 때 쏠 때 소음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적을 때 그 소음을 나눠 소음값을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간 소음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 순간 소음 값을 가지고서는 보상에 대해서 측정해 달라 할 적에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 순간 소음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거거든. 141까지가 데시벨이 측정값인데 측정 불가로 나와버려요. 측정 불가. 그게 또 포 쏘는 거에 대해 또 말씀드릴게요. 저 포병이신지 모르겠는데 포를 쏠 적에 제일 처음에는 한 발씩 쏴요. 한 발씩. 왜 한 발 쏘냐면은 그 소총으로 해가면 0점 잡는데 0점이요. 0점 잡는 것 같이 기준포가 3번인데 3번 기준포에서 한 발을 쏴 이렇게. 한 번 쏘면 이제 그게 타켓 안에 안 들어갔다 그럼 다시 수정에 또 쏴요 이제. 그런 다음에 1번 6번 포가 또 쏴요 이제. 한 발씩.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 TOT라고 그래. 영어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일순간에 전개하고 있는 포 전체가 2초 이내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타켓에. 예? 타켓에. 그러면 그 전에 일개 대대가 18문에 썼는데 18문이 전부 한 번에 썼었어요. 포를. 이게 사람이 못 살아 유창 박살 나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해가지고서는 일개 포대가 6문이에요, 6문. 지금도 6문이 쏴요, 6문이. 이제 6문이 TOT 사격을 하는데 이때가 소음이 가장 커요. 그러면 그런 측정할 적에 그 TOT 사격을 하냐? 절대로 안 해요, 애들이요. 그런 다음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장약이라고 장약. 예? 장약이 1번부터 3번까지 있어요. 멀리 보내려면 장약을 더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여기는 사거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하냐? 고각사격을 해, 고각사격. 1번 그 장약을 넣고 그냥 쏘면 소리가 즐거워요. 같은 포라도, 같은 자주포라도 150mm. 이거는 평상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험을 해야 하니까 3번을 넣고 고각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고각사격을. 그러면 소리가 더 요란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3번 장약을 넣고서는 6문이 155 자주포가 6문이 한 번에 DOT를 때린다고 하면은 저희 집에 있던 창문이 전부 다 이중창 20cm, 폭이 20cm이고 다 이중창인데 박살나요. 막 흔들더래요, 그냥.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그 자동으로 되는 심야 전기 저희가 있는데 타이머가 있는데 3번을 바꿔주느냐 안 바꿔줘요. 그 다음에는 왜 안 바꿔주냐? 진동에 의해서 망가지니까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맞춰가지고서는 내가 알아서 맞춰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이런 피해 내역을 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얘기를 하려면 이 동네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서로 말로만 상생이라고 하지 말고 상생이 서로 좋아야지 자기네들만 쫓아오는 상생이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상황은 상생을 얘기할 때 저희들만 쫓아오는 상생이에요. 응? 분당국만
민간인들은 죽거나 말거나 지금 이 보상법 이번에 해놓고서는 아주 기세가 등등해 이제는 아주. 우리 안 받는다고 해도 왜 안 받냐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짜 문제 이게.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소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와닿는 심리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소음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아, 이 정도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리적인 소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여러분이 살았을 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이 데시벨이 75에서 85데시벨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포사격을 할 때 듣는 소리가 제 목소리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을 측정하는 그 단위를 나눴을 때 웨클과 데시벨이라고 하는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법을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포사격장이 있는 바울로 형성되어 있는 포사격장은 전국에 갈마릇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문해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거의 다 돌아다녔는데 마을 주변에 사격장이 있지 마을 한복판에 한가운데 사격장이 있고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은 전국의 철원군 갈마루 문해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시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소음과 진동과 분진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음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분진이 많이 납니다. 먼지가 기동훈련 한번 할 때마다 문해리 전체를 다 쓸고 갑니다. 포가 하나는 한 발만 쏘고 가는 것이 아니라 6문을 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격장 한 번에 많이 모이면 199대까지 모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TOT 사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6문으로 한정되고 12문 한정되고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 상사리에서 작년에 48문을 한 번에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하고 우리가 상생할 때 철두철미하게 어떤 협약과 어떤 그 나라에서 정한 그런 보상 기준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그 군소법 그게 핵심적인 문제점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뭐냐면 측정 방법하고 보상액입니다. 이 측정 방법을 바꿔야 돼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측정 방법. 우리가 느끼는 그 피해는 폭 꽝 쏠 때 그때 깜짝 놀라는 이 피해거든 이게. 근데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측정 방법을 해갖고 이 소리밖에 안 나는 데시벨로 그 1종, 2종, 3종을 정한 거라고. 순간 측정 방법하고 보상액 이거 두 개만 메모를 확실히 해가지고 하셔갖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법은 등가소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순간소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느끼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소음에 대한 그 보상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철원군에 있는 모든 사격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소총 사격장은 주민들 3명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사격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소총 사격장은 여기서는 문해리에서는 콩 볶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소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파주에서는 그 소총 사격장을 민원을 3명이 집어냈는데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갈마읍 전체가 철원군 전체가 이 발전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사격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 느낍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깨철모 철깨문가요? 깨철모인가요? 깨철모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이야기했었는데 중복되지 않나 제가 당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16년 차 살면서 이렇게 선언 어머니 직접 보시고 또 공교롭게도 선거가 군수 의원들 도의원 이런 선거 때 마침 이분들이 같이 모시고 해서 제가 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군수가 되고 이혼이 되시고 하시면 이거는 내일처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게 16년 살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당하는 이
국민이 있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저 혼자라도 국방부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민들 그때 우리가 대마할 적에 우리가 다 한 200명이 버스 대절을 해갖고 6번에 가서 살자 그냥 그 마당에 들어놓고 우리 의견이 이렇게 우리 말을 무시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이 됩니까? 토론이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 식대로 하자.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서 한 며칠 거기 자자. 우리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 떠난다고 그런 각오를 하자 하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노인네들이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 아까 부위원장이 분노스러워서 막 하셨는데 이 지금 이 소음에 관계된 거 이 군사 포탄에 대한 이것은 우리들이 말을 안 해서 그지 전부 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용화동 피탄지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거기를 올라가 봤습니다. 3년 전에. 미사일 포랍니다.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그거를 많이 사람들이 주워다가 고물로 팔았다는데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저 개별적으로 제 그 며느리가 스위스 아이인데 저희 집에 왔다가 호가 나면 애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걔가 임신인 줄 몰랐었어요. 임신 초기였는데 유산이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이 분노스러운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바로 포가 지나가는 집 밑이라서 창을 12개를 창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그 카페에 찻잔이 몇 번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3사단을 내가 연락을 하고 와서 자기네가 사진을 찍고 보고 가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피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을 때 이 70년 동안 이 철원 이 문해리 국민들이 너무나 나는 착한 게 아니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면서 어디 가서 호소를 해봐야 우리 말이 들어갑니까? 이 보상 문제 장난치는 겁니까? 뭡니까? 3만 원, 6만 원. 이거 우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를 해서 혹시 무슨 보상법이 잘 나왔나 싶어서 저도 신고를 했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어머니 선거 지나면 저는 이런 것을 좀 하면 우리가 크게 그거 하자 지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머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한기호 그분이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더군다나 국방위원이면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철원이 땅 지가를 알아봤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공시지가가. 70년 동안에 발전이 됐습니까? 70년 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거 세세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은 기가 막히고 너무나 그감. 근데 다 이 주민들이 소박하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견뎌되는가 보다 하고 견뎠습니다. 포가 지나가는 그 아래에 그 이 마을이 있다는 게 세계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쟁국가 전쟁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방에 가서 매번 우리 집을 사가라.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 동네 문해리 일대 집을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리가 그 당했는 70년 당한 것을 보상을 해준대. 그 매학리 거기에는 보니까 집집마다 몇십 년 전에 3억씩을 줘갖고 집을 다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모할 적에 매학리 그때 지금 자료를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려 버렸는데 그런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포를 쏘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게밖에 없답니다. 제가 그때 알아봤을 적에 모든 포가 이 아시아 이쪽에서도 이게가 제일 큰 데랍니다. 철원 이 포 사격장이 그냥 우리가 쏘니까 쏘는가 보다 하는데 이거 지금 견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소음 공해로 먼지 공해로 지금 모든 그것이 요만한 것에도 다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하는데 철원 국민만 견디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칼로 잘라가지고 이 집부터는 A등급, 여기는 B, 여기는 C, A종, 1종, 2종, 3종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정한 것을 가지고 3만 원을 주니 5만 원을 주니 15,000원을 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법을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보상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를 쏠 때는 모든 주민이 집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얘기냐? 생활을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집에 있을 때에 이 보상법이 이 보상금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이 모든 주민이 포 쏘는 날에는 집에 앉아 있고 출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논이 바로 그 사격장 앞에서 한 300m, 400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주저앉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러면 현재 포를 쏘았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논에나 밭이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한심하다. 고작 15일을 쏴서 6만 원이면 차라리 안 받고 쏘지 말아라. 6만 원이 뭡니까? 네? 그걸 법이라고 만들었냐고 그거를. 여야 할 거 없이 난 국회의원들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야? 자기네들 보좌관 8명씩이고 몇 명씩이고 다 이렇게 해서 국고를 축내는 사람들이 50년 이상 고생한 주민들을 갖다가 그래 15일을 그것도 15일 쏴야 6만 원 준다? 난 이 포사격에 아주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말하기도 싫어.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내가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난 진짜지 이 보상법은 옆에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을은 전 뭐 한두 명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 타지도 못해요. 15일을 쏘면 사람이 견딥니까? 어떻게 견뎌요? 15일 이상 쏘면. 보상도 필요 없어요. 훈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야지. 그러니까 훈련장이 없이 딴 데도 막았으니까 우리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고요. 이 보상금 자체가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애들 껌값? 예? 그런 거 진짜 아까에도 그러셨지만 손자들 오면 이거보다 더 주게 돼요, 사실. 그냥 용돈이라고 주는 분들이. 근데 이거 지금 먼저 뭐 몇만 원씩 뭐 받고 이렇게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아예 철수할 수 있게끔 좀 아주 힘을 그렇게 같이 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막는데 왜 우리를 못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두세 명이 들어가서 그 보상 심의에 들어가야 그 보상이 그나마 현실에 접근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이지 주민 빠진 보상 심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는 보상 심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국방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럼 그건 좀 시행령을 바꾸면 돼요. 그 시행령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을 물론 시행령 개정 전에 법 개정부터 해야 법 개정을 해서 항공기조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포사격 중심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시행령 개정하려면 또 시간도 걸려요. 대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상황 5월 말 이후로 한 8월 달쯤 되면 이 현금이 여러분께 지급될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보상 거부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시민 저항에 부딪힌다. 이미 지금 저항 나와 있다.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비선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표들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저 사무실하고 얘기할 때 정리를 할 때 같이 하도록 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100% 다 안 될지는 모르지만 9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